홍익대 미대 중교하시는 분들 솔직히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미대니까 뭐 당연히 실기만 붙으면 합격 아닌가? 그런데요, 2027학년도 입시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 그 흔한 오해를 아주 깔끔하게 깨드리고 진짜 현실이 어떤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대 입시는 오직 실기가 전부다. 우리가 은연중에 깔고 가는 이 전제,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통했을지 몰라도요, 지금처럼 입시 패러다임이 확확 바뀌는 상황에서는 진짜 위험한 생각이에요. 단순히 테크닉 좋고 그림 잘 그리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2027학년도 전형의 진짜 현실을 볼까요? 최종 합격을 가르는 핵심은 실기 고사장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서류, 그리고 면접장에 있어요. 특히 학생부, 미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면접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가 진짜 판도를 뒤집는 무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째, 홍익대 모집 단위 구조. 둘째, 수시 핵심 전형. 셋째, 정시 핵심 전형. 넷째, 미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 면접 전략까지. 바뀐 입시에서 살아남기 위한 5가지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1장 홍익대 미술 계열 모집 단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의 구조적 차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화면을 보시면 두 캠퍼스의 교육 목표 차이가 아주 뚜렷하죠. 서울 캠퍼스는 동양화, 회화, 조소 같은 순수 미술이나 금속, 도예 같은 전통 디자인 쪽에 묵직하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종 캠퍼스는 디자인 컨버전스,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그래픽처럼 첨단 테크놀로지 기반의 미래 산업에 확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모집 단위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울 캠퍼스 쪽이라면 본인만의 독창적인 미술적 관점이나 작품 해석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요. 세종 캠퍼스라면 스토리텔링, 그리고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력이 돋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당연히 이 결에 딱 맞춰서 준비되어야겠죠? 다음 2장, 수시 모집의 핵심인 미술 우수자 전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시 평가 과정을 한꺼풀 벗겨보면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실기 평가랑은 거리가 멀다는 걸 확 느끼실 겁니다. 서울 캠퍼스 289명, 세종 캠퍼스 182명을 뽑는데 1단계에서부터 교과 20%의 서류가 무려 80%나 들어갑니다. 여기서 3배수를 거르고요. 그 다음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40%의 면접이 60% 반영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숫자, 바로 60%입니다. 2단계 면접 비중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류를 아무리 기가 막히게 써놔도 결국 면접관 앞에서 내 입으로, 내 언어로, 내 미술적 관심사를 설명해내지 못하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면접이 사실상 최종 보스인 셈이죠.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디테일 하나 더 챙기셔야 해요. 세종 캠퍼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 캠퍼스 지원자분들은 다릅니다. 서류랑 면접 챙기는 와중에 3개 영역 등급 앞 9 이내라는 수능 최저까지 반드시 맞춰야 해요. 꽤 빡빡하죠? 수능 관리도 정말 치밀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3장, 정시 수능 우수자 전형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엄청난 착각, 정시는 무조건 수능 100%다라는 생각, 이것도 오늘 확실히 깨드릴게요. 정시 전형 단계를 딱 보면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1단계가 수능 100%로 3배수, 4배수 뽑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2단계입니다.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2단계가 수능 점수만으로 굴러가지 않거든요. 무려 40%. 2단계에서 주관적 서류 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수능 성적이 아무리 압도적으로 높아도 이 40%짜리 서류에서 내가 이 전공에 얼마나 진심인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못 보여주면 최종 합격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3 돼서 난 정시 파이터 해야겠다 하고 늦게 방향 튼 학생들도 고등학교 때 했던 미술활동이나 서류 준비 절대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수능이라는 탄탄한 뼈대 위에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살이 제대로 붙어 있어야 정시라는 좁은 문을 뚫을 수 있는 거예요. 자, 4장 서류평가와 미술활동 보고서 파트입니다. 도대체 학교 측에서는 이 서류에서 뭘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평가자들이 도대체 뭘 보는지 뜯어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전공 역량이 40%로 제일 크긴 한데 발전 가능성 25%, 인성 15% 같은 주관적인 태도 점수도 꽤 크죠.
단순히 그림 잘 그리는 기계를 뽑는 게 아니라 탐구심 있고 소통 잘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실제 미술활동 보고서 양식을 보면 교과와 비교과로 딱 나뉘어 있어요. 여기서 평가자들이 진짜 보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랑 학교 밖에서 한 동아리나 전시 관련 같은 활동들이 얼마나 매끄럽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느냐? 바로 그거죠. 흔히들 진짜 많이 하는 실수 하나 짚고 갈게요. 그냥 전시회 갔다 왔다, 뭐 만들었다, 이렇게 스펙만 줄줄이 나열하는 거, 이거 최악입니다. 진짜 좋은 보고서는요, 내가 왜 이 활동을 시작했고, 거기서 뭘 느꼈으며, 이게 내 전공이나 다음 활동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아주 탄탄한 스토리로 엮어내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드디어 마지막 5장입니다. 대망의 면접평가, 그리고 최종 지원 전략을 정리해 볼게요. 과거 서울 캠퍼스 기출문제를 보면 평가의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 피카소의 황소석판화 연작이랑 애플 마우스 디자인 발전 과정을 나란히 두고 비교하라고 했어요. 이거 미술사 달달 외운다고 풀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대상을 단순화하는 원리를 찾고 시각적 변화를 분석해내는 진짜 깊이 있는 사고력을 보는 겁니다. 세종 캠퍼스 문제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작자미상의 전통 호닥도랑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을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전통적인 역사적 맥락이랑 현대 상업적 맥락 사이에서 그 표현 방식이나 상징적 의미를 얼마나 날카롭게 비편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묻는 거죠. 그럼 우리는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원에서 찍어준 모범 답안 달달 외워봤자 티가 납니다. 평소에 두 작품을 비교해보고 색이나 형태 분석해보고 내 활동 보고서를 1분 안에 설명해보는 진짜 연습을 하셔야 해요. 머릿속에 있는 분석적인 생각들을 입 밖으로 꺼내는 훈련, 이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 내용 싹 다 요약해드릴게요. 2027학년도 홍익대 입시의 승패는 딱 하나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기부, 미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면접 답변이 겉돌지 않고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물론 대학 최종 시행 계획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확정 모집 요강은 꼭 다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나는 도대체 어떤 미술적 관심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커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만의 진짜 합격 스토리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 입시 여정에 확실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예리한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